한국에서 외국인이 성공했다고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이상해요. 어디까지 방송에 나오고 회사도 잘 다니고 한국어도 하고 세금도 내고 친구도 많고 한국에서 자기 인생을 만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사고 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자가 끝난 거예요. 저는 이걸 한국에서 7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은 한국어도 나보다 잘하는데, 저 사람은 여기서 사업도 하는데, 저 사람은 방송에도 나왔는데, 저 사람은 한국 회사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갑자기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동남아에 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떠났어요? 한국에서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한국 비자 현지를 물으면은 나오는 질문이에요.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것과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그걸 제 인생으로 배웠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세금도 잘 내고 문제 안 만들고 경력 쌓고 한국 사회에 빌런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외국인은 남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자 앞에서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는지,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정확히 어느 칸에 들어갔냐였어요. 이 직업인가? 저 직업인가? 이 회사가 스폰서를 해줄 수 있냐? 이 경력이 이 서류에 맞나? 이 조건이 이 비자에 들어갔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은 그 칸에 잘 안 들어갔어요. 저는 한 가지 직업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방송도 했고, 모델 일도 했고, 회사에서도 일했고, 컨텐츠도 만들고, 판매도 했고, 여러 업계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현실에서는 그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비자 서류 앞에서는 오히려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적응하라고 해요. 뭐 한국어 배우라고 하고 문화 이해하라고 하고 한국 회사 경험 쌓으라고 하고 한국 사회에 그냥 기여하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남으려고 하면은 그 모든 걸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정해진 비자 틈에 정확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국경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국경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죠. 그건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근데 강한 기준과 복잡한 기준은 다른 거예요. 뭐 엄격한 것과 불투명한 것도 다른 거고, 제가 한국 비자 때문에 힘들었던 건 기준이 높아서만이 아니었어요. 뭐라면은 되는지가 끝까지 너무 안 보였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방법을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변호사도 만나고 행정조 상담도 받고 회사에도 물어보고 가능한 비자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돈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한 것도 처음부터 한국 국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평생 무조건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을 계속하면서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한 번은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진짜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7년 동안 한국에서 만든 인생이 몇 장의 서류보다 가벼운 것 같았어요. 친구는 여기 있고 일도 여기 있고 추억도 여기 있고 제가 제일 편하게 쓰는 언어 중 하나도 한국어고 제 일상 전체가 한국에 있었는데 비자 만료 날짜 하나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이민자로 사는 사람한테는 달력에 적힌 날짜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비자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직장을 바꿀 때도 이직만 생각하면 되고 집을 옮길 때도 집 문제만 생각하면 되고 연애를 해도 재료 자격부터 계산하지 않죠.
근데 외국인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비자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 회사로 옮겨도 되나? 일을 그만두면 재료에 문제가 생기나?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 학기를 끝나면 다음은 뭐지? 계약이 끝나면 몇 달 남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도 마음 한쪽에는 계속 시기가 돌아가요. 이게 사람을 정말 찌찌게 해요. 제가 아는 한국인 지인 한 명도 외국인 남자친구와 오래 만났어요. 둘이 잘 지냈고 남자도 한국 생활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남자가 떠나야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일도 하고 있었잖아. 우리도 잘 만나고 있었잖아.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근데 비자는 연애 분위기를 안 봐줘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안 보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만들었는지도 안 봐요. 조건이 끝나면은 다음 선택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남자는 한국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남을 방법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아까운 일이 생겨요.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을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직장 문화도 배워야 하고 사람 관계도 만들어야 하고 실수도 해보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제 진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비자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생각해보면은 이상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경력도 없던 외국인이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적응해서 이제 세금도 내고 일도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한국을 외국에 알리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남을 길이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동안 쌓인 경험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외국인 한 명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한국이 정말 원하는 게 아무 외국인이냐 많이 들어오는 거라면은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여기서 책임지고 살 사람, 오래 기여할 사람을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해요. 사람은 애국심만으로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저도 한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7년 살았고 한국어를 혼자 배웠고 한국에서 제 커리어를 만들려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더 오래 남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남을 자격을 증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사람은 언젠간 개선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로 가야 하나? 저는 결국 호주에 왔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할 정도로 빨리 일이 풀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 회사 경험, 영상 경험, 교육, 여러 사업에서 일한 경험이 여기서는 설명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술 먹던 사람이 호주 와서 유능해진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는 계속 내가 이 자리에서 있어도 되는지 증명해야 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내 경험을 보고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했어요. 그 차이가 저한테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비자 제도를 쉽게 만들자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저는 더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경력을 만들고 어떤 한국어 수준을 갖추고 어떤 책임을 보여주면은 몇 년 뒤에 어떤 길이 열리는지 처음부터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몇 년을 살아도 다음 단계가 안 보이면은 사람들은 결국 떠나요. 그리고 떠난 뒤에 한국에서도 말하죠. 왜 외국인들은 오래 안 살지? 왜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결국 나가지? 떠나지?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답답해요. 안 살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못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한국이 진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고 언어를 배우면은 가까워지고 기여하면은 자리가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민 생활 오래 하면서 조금 냉정한 걸 배웠어요. 사랑은 서류를 이기지 못해요. 성실함도 체류 자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한 나라를
내 집처럼 느껴도 그 나라가 나한테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외국인에게 특기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배웠는지, 세금을 냈는지, 범죄 없이 살았는지, 경력을 만들었는지, 한국 사회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몇 년 동안 책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둔거한 사람에게는 다음 문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벽이 높아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벽 너머 문이 있는지조차 안 보일 때가 떠나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7년이나 살았는데 왜 나는 결국 여기 못 남지? 내가 뭘 더 했어야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정작 실패가 항상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건 아니에요. 가끔은 시스템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읽는 방식이 너무 좁아서 생기기도 해요. 한국에서 잘 된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은 그 사람이 한국을 버렸다고 너무 빨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남을 방법을 찾고 있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한국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남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계속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배운 건 하나였어요. 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는 그 나라가 당신에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느냐가 정작에서는 더 중요해요. 성공한 외국인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한국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했는데도 남을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